2005년 9월 7일 새벽 12시쯤 경찰서로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경찰입니다. 경찰입니다. 여보세요? 여러분께서는 지금 들으신 이 소리가 어떻게 들리시나요? 전화를 건 신고자는 굉장히 고통스러운 듯한 목소리로 신음인지 아니면 어떠한 얘기를 하는 건지 알 수 없는 소리를 낸 뒤에 끊어졌습니다. 경찰 측에서는 전화를 걸어왔던 신고자의 휴대폰 위치를 추적해서 경찰을 그곳으로 출동시켰습니다. 그런데 그 위치에 딱 가서 보니까 별다른 게 없는 거예요. 뭐야, 아무것도 없네. 그렇게 생각한 경찰들은 그냥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약 1시간 뒤인 새벽 1시쯤 대학생 2명으로부터 경찰이 출동했던 지역 인근 언덕길에 사람이 쓰러져 있다는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현장에 쓰러져 있던 사람은 당시 고등학생이었던 한인택 군. 현장에서 이미 사망한 상태였어요. 사건 현장으로부터 약 100m 남짓 떨어진 거리에서 범행에 사용된 흉기도 추가적으로 발견됐습니다. 여기서 너무 안타까운 게 이 한인택 군이 사망한 장소가요, 지구대 경찰 치안센터에서 100m도 채 안 떨어져 있는 가까운 곳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범인 간도 크게 경찰 치안센터 앞에서 근처에서 이런 짓을 한 거예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당시 치안센터는 오후 6시까지만 운영이 되고 있었기 때문에 근처에서 범인을 목격한 목격자는 없었습니다. 우선 사건 현장에서 이 한인택 군은 가방을 등에 맨 채 엎드려 있었고 손에는 핸드폰이 쥐어져 있었습니다. 마지막 발신지는 112. 한인택 군의 사망 사인은 복부 자창으로 이 범인이 한인택 군의 배를 엄청 깊게 칼로 쑤셔 넣은 거예요. 이게 어느 정도였냐면 칼이 배 안을 완전히 다 파고들어서 대동맥까지 찔려 있는 상태였대요. 그 바람에 대동맥이 절단되면서 곧바로 엄청난 출혈이 일어나기 시작했고 복부 자창과 함께 사망에 이르게 된 거예요. 가슴이나 목과 같은 급소도 아니고 배를 찔렀는데, 딱 한 번 찔렀는데 바로 사망한 거죠. 즉 범인 한인택 군을 죽이겠다는 의지가 굉장히 강했다라는 거예요. 사건 현장에서 발견된 흉기에 대한 조사가 바로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범인이 노린 건지 해당 흉기의 손잡이는요, 재질이 울퉁불퉁한 재질로 되어 있어가지고 이 재질 자체가 지문이 남을 수 없는 재질인 거예요. 이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는 흉기가 별다르게 도움이 안 됐던 거죠. 경찰은 제일 먼저 한인택 군이 112에 전화해서 신음소리인지 말을 한 건지 뭔가 소리를 냈잖아요. 그런데 이게 잘 들어보니까 사람 이름을 말하는 것 같기도 했던 거예요. 제가 맨 처음에 들려드렸던 그 소리. 경찰은 정확하진 않지만 대략 이런 이름을 얘기한 것 같은데 라고 추정을 하면서 사건 발생 다음 날인 9월 8일 한인택 군의 학교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는 한인택 군과 원한 관계에 있는 친구는 없는지, 혹은 한인택 군이 사건 당일 112에 얘기했던 뭔가 사람 이름 같았던 그 소리, 그 이름과 비슷한 친구는 없는지 알아보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기가 막히게 딱 그 친구가 있는 거예요. 한인택 군이 마지막 순간 가해자의 이름을 말한 것 같은데, 그 이름을 추론해 봤을 때 이런 이름인 것 같은데 그와 비슷한 이름이 학교에 있어. 그 친구의 이름은 김군. 경찰은 5일 뒤인 9월 12일 김군과 정군, 이 2명을 불러서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왜 이 2명을 불렀냐면 사건 발생 후 4일 정도가 지났을 때 사건 당일 한인택 군이 2명의 남성에게 쫓기는 것을 본 목격자가 나온 거예요.
그 목격자는 인근 주유소의 직원. 사건 발생 4일 뒤에 이 주유소 직원 목격자를 찾은 거죠. 그 직원의 말에 따르면 그날 우연히 대로변을 딱 봤는데 그때 한인택 군이 쫓기듯이 도망가고 있었고 그 뒤로 두 명이 막 죽일 듯이 뒤따라 뛰어가더라고요. 그때 한 명의 손에는 30cm 정도 되는 막대기가 들려 있었어요. 이 두 명이 막 죽여버린다고 거기 서라고 막 소리를 지르면서 장난이라고는 생각하기 어려울 정도로 무섭게 뒤따라 뛰어갔습니다. 그렇게 얼마나 지났을까? 다시 제가 대로변을 딱 봤는데 그때는 또 어찌된 일인지 한인택 군은 보이지 않았고 뒤따라 가던 두 명만 다시 반대편으로 걸어가더라고요. 이 목격자분이 말한 뒤쫓던 두 명, 그 두 명을 경찰은 김군과 정군으로 추정한 거예요. 하지만 처음 이런 경찰의 주장에 두 친구는 강력하게 부인했습니다. 아니에요. 전 너무 억울합니다. 하지만 이 경찰이요, 이 목격자인 주유소 직원한테 김군과 정군의 얼굴을 보여준 거예요. 그때 봤던 애들이 이 두 명 맞아요? 그런데 주유소 직원이 맞다네. 범인이 스스로 범인이다 할 리 없지. 목격자가 맞다고 하니 이 둘이 범인이네 라고 됐던 거예요. 이후 체포된 김군과 정군은요, 억울하다라고 호소하다가 며칠 뒤 경찰 조사에서 자신들이 그날 한인택 군을 쫓아간 거다라고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의 대질 신문 결과 한인택 군을 칼로 찌른 건 김군이다 해서 정군은 풀려났어요. 그렇다면 이 김군의 범행 동기는 뭐였던 걸까요? 이 김군의 범행 동기는 학교 폭력이었습니다. 평소에 이 한인택 군이 학교 폭력을 저질렀고 이에 피해를 입고 있었던 두 명, 김군과 정군이 복수하려고 한인택 군을 찔렀다는 거예요. 사건은 그렇게 막을 내리는 듯 했습니다. 그런데 사건 발생 후 1년 정도가 다 됐을 무렵 한인택 군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었던 김군이 무죄를 선고받고 풀려나게 된 거예요. 무죄. 왜? 이게요, 증거가 없었던 거예요. 물적 증거가 없어. 당시 현장에서 발견된 흉기, 칼에서 김군과 관련된 어떠한 증거도 나오지 않았고 김군과 정군이 했던 자백 역시 법원에서 인정하지 않았던 겁니다. 왜? 경찰의 강압 수사에 의한 허위 자백이었으니까. 학교 폭력으로 인한 동급생 간의 살인사건으로 알려졌다가 사건 후 1년 만에 경찰에게 억울한 누명을 쓴 사건으로 알려지게 된 구이동 고등학생 살인사건. 이 김군 정말 범인이 아닌 걸까요? 그렇다면 진범은 누구인 걸까요? 김군의 말에 의하면 사건 당일인 2005년 9월 6일 오후에 학원을 마친 이 한인택 군은 광진구 구이동에서 자신의 친구들과 함께 PC방에서 놀았습니다. 마침 그날은 학원 자체에서 테스트만 보던 날이었기 때문에 평소보다 더 널널하게 놀 수 있었어요. 그렇게 한참을 놀다가 한인택 군은 밤 11시 30분이 넘어서 PC방을 나왔습니다. 집에 가려고. 그렇게 친구들과 하나 둘 헤어지기 시작했고 가장 마지막까지 한인택 군과 함께 있었던 친구가 김군이었던 거예요. 이 한인택 군은 학원 그리고 학교는 서울에서 다니고 있었어요. 하지만 정작 집은 경기도에 있었습니다. 따라서 집에 가려면 버스를 타야 됐어요. 그러니까 이때 친구 김군한테 이 한인택 군이 얘기한 거예요. 야, 나 버스 기다려야 되는데 혼자 심심하니까 나 버스 올 때까지 같이 좀 기다려줬다 가면 안 되냐? 그렇게 이 두 사람 버스를 기다리게 됐던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기다려도 버스가 안 와. 시간은 막 늦어가는데. 그러니까 오후 11시 42분 이때 이 한인택 군이 엄마한테 전화를 한 거예요. 엄마, 버스 기다리는데 안 온다고. 결국에 한인택 군은 진짜 버스 안 오네.
아, 안 되겠다. 너 이제 집에 가. 나 여기서 광역버스 많이 오는 강변역까지 살살 걸어가지 뭐. 그렇게 김군과 한인택군 서로 헤어지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김군, 그 이후의 상황 전혀 모르는 거예요. 이 주유소 직원의 말에 의하면 내가 늦은 저녁에 그 주유소 앞에 대로변을 막 뛰어갔대. 난 그때 집에 갔는데 나는 거기 없었는데. 이거는 정군 또한 마찬가지예요. 난 그때 그 시각 거기 간 적이 없는데. 그러니까 이 주유소 직원의 진술, 이 진술에서부터 모든 게 시작이 된 거거든요. 이 주유소 직원은 일을 하다가 우연히 뛰어가는 이런 모든 장면을 목격했어요. 쫓기고 있던 한인택군을 포함해서 그 뒤를 뒤쫓고 있었던 2명. 되게 빠른 속도로 이 주유소 직원 곁을 지나갔단 말이에요. 거기다가 이 직원은 사건이 발생하고 4일 정도 흘러서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순간적으로 일어난 상황에 순간적으로 보게 됐던 얼굴들. 바로 다음날 조사를 했다면 기억을 했을 수도 있겠지만 4일이나 흘러서 조사를 받았어요. 살인사건이 일어날 거라고는 상상도 못한 상태에서 이 3사람의 얼굴을 본 건데 정확히 잘 기억하고 있었을까요? 이 목격자의 말, 신빙성이 얼마나 있을까? 실제로 실험을 해봤어요. 이 주유소 직원과 똑같은 시력에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이 3명이 뛰어가는 걸로 재현을 해봤는데 이 실험자는 많은 그 용의자들 사진 사이에 당시 봤던 용의자의 얼굴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직원의 말이 얼마나 신빙성이 있을까. 거기다가 사람의 심리가요. 이 목격자가 김군, 정군을 딱 봤을 때는 이미 이 2 학생 손에 수갑을 차고 체포가 되어 있는 상태였어요. 그런 상태에서 이 경찰이 목격자한테 4일 전에 미친 듯이 쫓아가던 남자 2명이 이 2명 맞아요? 물었을 때 사람 심리가 막 수갑도 차고 있고 뭔가 저 남자가 맞는 것 같아 라고 된대요. 실제로 억울하게 옥살이를 하는 피해자분들의 86%에서 90%가 잘못된 목격 진술 때문에 벌어진 거라고 하더라고요. 사건 당일 피해자 한인택군이 112에 신고해서 앞서 들려드렸던 뭔가 알 수 없는 소리를 냈어요. 경찰은 이 소리 당연히 범인 이름을 얘기하는 거구나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한 전문가의 말은요, 좀 달라요. 신음소리의 그래프 모양과 말을 하는 그래프 모양은 다르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녹취 파일을 들어봤을 때 이 한인택군이 내는 소리는 말소리보다는 신음소리에 가깝다는 거예요. 고통이 어마어마했을 테니까. 신음소리를 내는 건데 그거를 말소리라고 착각을 하는 거일 수 있다. 신음소리에 더 가깝다. 그렇다면 이 김군과 정군, 처음에는 억울하다, 아니라고 했다가 나중에는 본인들이 범인이 맞다고 자백을 했단 말이에요. 이 자백은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는 걸까요? 이것도 이 2사람의 말로는 경찰이 취조하면서 막 의자를 발로 차고 네가 한 거 맞잖아. 그냥 인정해. 그냥 인정하면 감옥 가도 금방 나올 수 있다니까. 너 인정 안 해? 네 아버지까지 감옥에 가야지 정신을 차릴래? 이런 식으로 했다는 거예요. 이에 당시 고등학생이었던 김군과 정군 겁을 먹고 그냥 내가 했다고 자백을 했던 거예요. 거짓 자백. 그렇게 가족들을 만나게 된 김군이 용기가 생겨 재판 전 다시 진술을 번복했던 겁니다. 강압으로 인한 허위 자백이었다고, 나는 죽이지 않았다고. 이 사건에 대해서 범인을 짐작해야 하는 단서는 2가지입니다. 한인택군이 직접 걸었던 112 신고전화, 그리고 사건 현장 근처에서 발견된 범행 흉기예요. 전문가분은 이 범인, 면식범이 아닐 확률이 높다고 얘기했습니다.
이 범인 입장에서 피해자를 찌르고 살인을 확인하지 않은 채 도망갔어요. 만약에 아는 사이였다? 그러면 이 피해자가 정확히 죽었는지 확인했을 거예요. 왜냐? 이 피해자가 안 죽고 다시 살아버리면 내가 찌른 거 아는데 나 바로 잡힐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범인은 죽었는지 확인을 안 했단 말이에요. 그냥 깊게 찌르고 바로 도망간 거예요. 거기다가 이 범인 사건 현장 근처에 범행 흉기를 버젓이 버리고 갔어요. 내가 흉기를 여기다 버려도 이 흉기에서 무언가 나온다 해도 내가 지목되지 않을 것이다 라는 심리가 있었던 건 아니었을까요? 전반적인 상황을 봤을 때 모르는 사람이 저지른 범행일 가능성이 크다. 실제로 이때쯤에요. 이 광진구 구이동 근처에서 진짜 말썽이란 말썽 다 부리고 다니는 그런 10대 조직이 있었대요. 그러니까 10대 조직. 무리지어 다니면서 그 원조같이 그 10대와의 성관계를 이제 빌미로 성인을 유인해가지고 막 뒤지게 때려 돈을 뺏고 되게 좀 질이 안 좋은. 그런데 그 무리 중에 리더 2명이 사건 현장에서 발견된 칼과 똑같은 칼을 가지고 다녔다는 거예요. 거기다가 이 리더 2명은요. 주유소 목격자가 봤었다는 한인택군을 쫓아가던 그 2명의 남성 모습과도 굉장히 유사했습니다. 혹시 혼자 강변역 쪽으로 걸어가고 있었던 한인택군의 앞에 이 양아치 무리가 나타난 거예요. 이에 이 칼을 들고 있었던 리더가 야, 돈 좀 줘라 라고 얘기했는데 이 한인택군이 돈 없어 라고 했거나 뭐 요구에 대해서 좀 이러지 말라고 딱 자른 거죠. 거부한 거예요. 이에 화가 난 이 불량 새끼들, 이 불량 애들이 이 한인택군을 때리려고 달라들었고 이에 겁을 먹은 한인택군이 냈다 도망가기 시작했던 거예요. 이 불량배들은 뒤에서 쫓아가고 이런 상황을 주유소 직원이 보게 됐고 도망가다 끝내 붙잡힌 이 한인택군을 너 내 손에 죽었어 라고 하면서 늘 가지고 다녔던 칼, 이 칼을 이때 쓴 게 아니었을까요? 하지만 경찰은요, 주위 학교 학생들이나 사람들한테 동네에 이런 칼 가지고 다니는 사람 본 적 있니? 혹은 이런 칼 본 적 있습니까? 라고 물어본 적도 없었대요. 그냥 처음부터 오롯이 이 사건의 범인은 김군. 처음 수사를 시작했을 때 용의자의 폭을 더 넓게 보고 흉기에 대해 물어라도 보고 다녔다면 그 목격 진술에 너무 의존하지 않았다면 김군으로 그냥 확 좁혀버리는 게 아닌 또 다른 용의자가 더 생기지 않았을까요? 그러다가 진짜 진범을 잡을 수 있지 않았을까? 시간은 많이 흘렀지만 이 사건, 진범을 잡을 수 있는 희망 있습니다. 당시에 이 수사기관은 칼에서 지문과 혈흔은 검사했어요. 하지만 DNA 검사는 하지 않았습니다. 되게 옛날이었다 보니까 안 한 거예요. 하지만 2021년인 지금은 기술적으로 많이 발전했죠. 칼과 칼집에 범인의 DNA가 남아있을 확률이 높기 때문에 이 증거품이 잘만 보관되어 있다면 진범을 잡을 수 있는 희망이 있다는 거예요. 현재 이 사건은 범인을 잡지 못한 채 미제 사건으로 남아있습니다. 피해자 한인택군 그리고 그의 유가족분들의 한을 조금이라도 풀릴 수 있게 늦더라도 꼭 범인이 잡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서울 광진구 구이동에서 일어난 한 살인 미제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가지고 왔습니다.